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요. 네,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지금 보합 상태에 이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좀 호재라든지 그런 뭐 모멘텀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제가 이슈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달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480 달러라든지 400달러대 이거 앞자리가 4라는 걸 보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지금 2자를 달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보면은 알트코인들도 조금씩은 이제 그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간 뭐라고 그러죠? 되게 혹평으로 이더리움이 루저다 뭐 이런 게 약간 이제 루저까지 나왔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될 정도로 키가 굉장히 좀 작나요, 이더리움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키가 굉장히 네, 키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180 미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다들 걱정을 하실 텐데 왜냐면은 ICO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 ERC20 토큰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는 ICO들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은 ICO 쪽도 이제 굉장히 좀 침체되는 경향이 많아서 계속 이제 가격 추세가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 ICO 시장까지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들 이더리움의 향후 이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300달러대를 못 뚫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저점이라 300은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뭐 매집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300달러대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거기다가도 우리가 320달러대 부근은 전 고점까지는 좀 안착을 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수세에 유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480대 달러 부에서 봤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큰 이제 음봉 구간이 이제 한 350달러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일단 최소한 320달러대까지는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섣불리 좀 싸다고 언제 그래도 이더리움인데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셨다가는 지금 사실 약간 조금씩 그 약세장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만 맥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관망 상태가 좋으실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좀 마음이 쓰라리시겠지만 그러시더라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량적인 부분 320달러와 350달러대 부근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은 제가 조금 애착이 많이 가는 친구인 게 제가 가상통화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더리움에다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는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였는데 벌써 이렇게 되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 같은 이더리움의 소식을 좀 알아봤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올해 안에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합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CBOE를 운영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글로벌 마켓은 2018년 말까지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하락장을 겪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선물 상품까지 출시한 것이 그간 이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던 이더리움의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선물 출시 확정 가능성과 함께 이번 이슈가 시장에 남길 시사점 짚어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지금 모멘텀을 좀 살리려고 하는 이런 호재들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CBOE가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갑자기 연말에 랠리를 막 달리게 됐던 게 그 CBOE랑 이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을 다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CBOE에서 이제 이더리움 선물로 론칭을 올해 안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에 그런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다시 엄청난 랠리가 올 것 같다. 그럼 비트코인 같은 양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되게 핑크빛 전망. 그래서 핑크빛. 아까 제가 제 발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핑크빛 전망이구나. 핑크빛 전망.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이제 그
구간대를 뚫고 네. 다시 이제 랠리를 달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좋은 모멘텀을 형성을 하면서 네. 다른 알트코인들한테까지도 되게 그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상승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더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유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로 인정을 했었지만 미국에서는 작년 12월에 그렇게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양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까지 이게 시총 2위인 이더리움까지 네. 만약에 선물로 가게 된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그 뛰어들게 될 거니까 이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 또 활기가 이제 많이 불러 일으킬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되면은 정부 규제도 그만큼 더 모니터링은 하게 되겠지만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더 환영하게 되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그런 규제 당국이랑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이제 성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규제가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네. 저는 굉장히 뭐 안 좋게 보기보다는 네.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이제 하드포크 관련해서인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작년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네. 그 CBOE나 CME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너무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하드포크를 하게 되는 이제 시나리오를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처럼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되면은 하드포크를 또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이제 그런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달러 뚫고 또 320달러대를 뚫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드포크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비트코인도 확실히 이제 그때 제가 딱 그때라도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싶은 생각이 딱 듭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그때 하드포크도 썼으면 있고. 물렸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아, 소식이 그 직전에. 나오고 올라갈 때 네네. 이제 오르는 걸 타고 이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 네. 친구들은 그때 조금 재미를 보고 많이 봤었네요. 네, 저는 이제 못 봤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재미를 본 맛에 취해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거를 그 이상으로 이제 잃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오늘도 네. 아침에 기사 보니까 어떤 이제 대학생이 3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는데 네. 그 1억으로 다시 77만 원이 됐다는 어,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어떡해요. 있더라고요. 그래도 3천만 원을 네, 갖고 있다가 1억이 됐는데 1억이 네. 다시 77만 원이 됐으니까 손해인 거죠. 아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게 네. 저는 뭐 실제 투자를 하지 않지만 뭐 게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조금 많이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이더리움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을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아파지기 전에 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난이도 폭탄 지연과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통한 채굴 보상 감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에 따르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직후 가격이 4%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큰 모멘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300달러 회복을 시도 중인데요. 7월에 전고점인 450달러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0달러대 부근으로 가는 거는 지금 이 모멘텀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네. 보는 게 네. 이게 발표되고 나서 직후에는 사실 4%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그 호재가 잠재적으로 계속 이제 큰 추세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회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연말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300달러대 안착을 하냐, 다시 이제 회귀를 하냐, 이제 정상적으로 가냐라고 하지만 결국에 안착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그런 투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호재는 우리가 비트코인도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네. 이더리움도 그 이제 지금 선물 관련해서 승인과 지금 이 관련된 그 난이도 폭탄 관련된 이 하드포크 이슈가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있는 이제 큰 호재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큰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ICO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데 네. 그 ICO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실패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얼어붙다 보니까 그 ERC20이 이제 그 토큰 기반으로 하는 그 ICO가 많다 보니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그 좀 회복하지 않으면은 일단 이런 조금 나름대로의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나오더라도 다시 450달러대라든지 그 전고점으로 안착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투자를 고려를 하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이더리움인데 한때는 막 160만 원까지 거의 1,6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네. 계속 이제 관망 상태로 지켜보시라는 걸로 오늘 좀 이 코인과 이제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관망 상태로 지켜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딱 이럴 때 뭐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기회주의처럼 들어갔다가 언젠가 모르겠지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딱 물리겠죠. 네.